네, 저는 오늘 그 고덕신도시에 나와 있고요. 고덕신도시에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좀 인터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루칩 부동산의 우리 윤기국 사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덕신도시 블루칩 부동산 윤기국입니다. 네. 제가 고덕신도시 몇 달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저쪽이 이제 파자풍신이 보이죠? 네, 저기 풍경채 바로 직도로 보이고요. 네. 저쪽에 있는 게 지금 파라곤입니다. 파라곤이 가운데 보이고. 예. 저쪽에 지금 현대 이스테이트에서 짓고 있는 EBC. 네, 맞습니다. 부상복합이 지금 한 10몇 층 올라왔네요, 그죠? 네네, 지금 103동이니까 이제 EBC1이고 저 옆쪽으로 해서 EBC2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예.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데고, 저 뒤에가 이제 호반 서밋이 보이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쪽이 한박산. 예, 여기가 한박산 국립공원이에요. 지금 평택에서 조성되는 국립은 아니고 그냥 한박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박산 공원이고요. 예, 이제 평택에서 진행되는 중에서 가장 큰 공원입니다. 네. 지금 이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평택시청이 들어올 자리고요. 이쪽이 이제 위쪽이 평택시의회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저쪽이 의회고. 예. 쭉 가면은 이제 수변공원 나오는 반도 유보라 오피스텔 쪽. 네, 맞습니다. 지금 저거 보면 정형외과라고 보이시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우성타워로 저기부터 이제 중심 상가가 시작되고요. 제일 끝으로 해서 이제 반도가 이제 진행됩니다. 어떻게 이제 고덕신도시의 가장 중심 상권이죠. 네네, 맞습니다. 이쪽에 택지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분양을 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분양을 했고요. 네네네. 총 54필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네, 54필지. 예, 근데 54필지가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택지로서 분양을 했고요. 네네. 여기는 지금 토지 성격상 고덕신도 내에서 R2로 여기밖에 없는 토지예요. 딱 50 몇 개밖에 없는 토지예요. 알트가 예. 별로 없나요?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이 지역밖에 없고요.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1층에 이제 상가가 있고 2층, 3층에서 총 3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택은 이제 상가주택이라면 이주자 택지 R1이라고 그래서 1층에 상가, 2층, 3층, 4층에 갖고 5세대를 지을 수 있는 형식이 있고 저쪽으로 하면 협의자 택지라 그래서 R3 그래서 1층, 2층, 3층에서 3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많은데 이게 좀 얼마 분양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입찰이 됐어요. 입찰가 높게 나왔어요? 예, 입찰가가 뭐 거의 200% 된 것도 있어갖고 최고가는 이제 코너각지 쪽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천이 좀 안 되게 한 1,900만 원 정도에 된 것도 있고요. LH 돈 벌었네. 예, 예. 1,300만 원 이 정도부터 해갖고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인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보시면 다른 데는 이택일에서 상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희소성이 좀 있는 데다가 보시면 여기 이쪽 토지랑 저쪽 토지를 보고 맛보고 있어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네네 나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약간 뭐 카페 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받으신 분들이 협력하면 그렇게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위치다. 그래갖고 좀 비싸게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떤지 저도 대충 들어서 있습니다만 이제 현지에서 직접 있으니까 네네. 얼마만큼 지금 침체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평택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조정구역도 해제가 됐고 나라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알아서 11월 달에 전체적으로 또 해제가 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평택은 다 해제됐고 예. 또 더 이상의 해제가 예. 없고. 근데 이제 해제가 돼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특히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이라든가 상가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변동된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제가 봐도 네. DSR 규제가 있고 네, 맞습니다. 금리가 지금 네.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4% 또 올렸기 때문에 네. 사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덕이라든가 저쪽 지제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간간이 되는 거는 정말 금매들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이 시세는 2020년 초반 한 2년 전에 이제 맞아요. 금매되기 전에 그 시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는 그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그렇게 되는 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돼서 그렇게 된 게 맞는데 지금 100채 중에 한 채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거니까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아직 그 시세가 딱 정확한 시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나오시는 물건이 거래가 되는 거는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 급한 물건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시는 분들은 아 이건 정말 괜찮다, 싸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것만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는 분들은 그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기회에다가 사는 것 같고, 네네, 파신 분들은 1주택자들은 팔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택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네네. 가장 영향가 없는 것들을 뭐 떨궈내는 그런 네.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1가구 2투에서 이제 이번 기회에 해야지 비과세를 받는 부분들,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또 요즘에 그 대출 때문에 네.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금매 던지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임대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지역은 뭐 제가 이제 지역 중개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황인데 요 평택 지역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입주가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입주가 많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입주하는 게 어디죠? 이제 11월 달에 고덕의 태왕 아너스 A39 블록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이쪽이죠? 예, 예. 태양 아너스가. 예, 하고 있고, 이제 지제역 쪽에서는 12월 7일부터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트용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요. 아, 이편안도 있잖아요. 예, 이 편안은 12월 28일부터 거기가 이제 좀 대단지죠. 1500세대 넘어가니까 거진 다 합치면 한 3,400 세대 예, 되는데요? 합치면 3000세대 좀 넘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예요. 전세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 뭐 크게 두 가지가 이거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올 초만 해도 전세 들어오신 분의 한 90%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2점대 후반이었어요. 2점대. 작년만 해도 2점대 후반이죠. 예, 올 초. 작년도 아니고 올 초도.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더블된 6%까지 막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전세나 월세나 내가 이자 내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좀 뭐 내가 빠져나가기 부담이 없는 월세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평택은 지역 특성상 지금 최근에 삼성 반도체 그 현장 인력들을 더 투입이 되고 있고 내년에 더 엄청 투입되더라고요. 예, 내년에 더 투입될 예정이고요. 지금 저런 그 뭐랄까 저거 캠핑카랄까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인부들 숙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글쎄요. 그 생각은 제가 안 해봤는데. 공사 현장 갈 때마다 네. 계속 보인 거 보니까 아, 이 공사하신 분들이 숙소가 없어 저걸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요. 그렇네요. 진짜 여기만 해도 세 개가 맞아요. 있네요. 예,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이 네.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기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이게 고덕 시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주야 택지의 투룸, 쓰리룸 이런 것들의 임대료는 정말 좀 타 지역 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정도의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아까 잠깐 들어갔는데 네네. 전세는 일단 시장이 죽었고 네네. 반면에 월세는 이 건설 인부들 때문에 네네. 뭐 투룸 아까 뭐 쓰리룸 봤는데 그게 200만 원이라 했나? 250이라 했나요? 200 한 20에서 30 정도 월세. 빌라 쓰리룸인데 네. 월세가 250? 220에서 230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좀 넓은 데는 250까지 거래된 사례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갖다가 이런 그 택지를 입사하신 분들은 네. 빨리 져가지고 네. 그 월세를 놓으면 네네. 투자한 거 이상으로 이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데 경쟁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상가 부분은 좀 별개로 두고 뭐 2층, 3층, 4층에서만 해도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네네. 그런 걸로 이자를 감당하고 나머지 남죠, 그렇죠? 예, 나머지 네. 금액에서는 좀 엑스트라 수익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토지 가격은 들빠졌다고 봐야겠네, 그죠? 지금 토지 가격은 지금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토지도 거래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대출이 안 맞습니다. 예. 대출이 일단은 올해는 다 끝났어요. 지금 몇 군데 이제 거래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알아봤더니 요 주변에서는 은행은 다 끝났어요. 올해는 끝났다. 대출이 안 되네. 예, 올해 소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금리가 또 맞습니다. 예, 토지 금리는 일단 또 일반 주택 금리보다 좀 더 높거든요. 거의 1금일가를 사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일부러도 높죠. 예, 그러다 보면 뭐 7%, 8%까지 뜨다 보니까 토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장기로 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거의 뭐 법인이 다 낙찰을 받았겠네요. 여기 54개 중에서 개인이 9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80% 이상은 네. 법인이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법인이 받으셔갖고 아마 이제 여기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공사 현장 이제 되는 게. 그래도 뭐 현장에 계시니까 네. 뭐 사실 예측한 게 의미가 없어요. 뭐 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네네. 현장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말하면 최전방에 계시니까 네. 정보가 좀 빠르잖아요. 네네. 금리만 잡히면은 좀 어떻게 그 반등의 기미가 보일까요?
평택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예. 투자자가 몰릴 수는 있죠. 예, 어차피 또 워낙 좀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최근에 저희 부동산에서도 뭐 단체 투자자들이 이렇게 몇 번 방문을 하셨어요. 아, 단체로? 예, 투자 카페에서 한 10명씩 오셔갖고 토지, 특히 토지 쪽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토지 쪽에.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워낙 이제 삼성전자라는 핫한 소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라든가 대출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평택은 그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적어도 이 토지랑 이런 건축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분위기는 보여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세는 이게 뭐 평택만 한정돼서 이렇게 잘 나간다 이렇게 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대신 이제 조정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이런 거는 좀 평택에서 혜택을 본 게 뭐냐면 최근에 아파트 신규 분양이 여기 평택 고덕이라든가 저쪽은 없었어요. 네네. 지역은 없었고 화양신도시라든가 이제 외곽 쪽에 좀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화양신도시에 그때 네. 대규모 미분양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많이 또 소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대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분양을 했을 때는 조정구역이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으로 진행할 때는 해제가 됐을 때였어요. 아, 지금 해제됐기 때문에 예. 혜택이 많겠다. 그래서 하이센트 같은 경우는 다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 이번에 또 하양에서 무슨 뭐 하나 예, 포레나. 예, 네? 포레나 하고 있습니다. 예, 포레나. 거기도 그러면 잘하면은 뭐 완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포레나가 오늘이에요. 통장상으로는 이게 청약 예. 좀 미달이 날 것 같고 네. 미분양 주주배는 거의 되겠죠. 될 확률이 높겠다. 그 위치가 더 좋으니까. 예. 주임상공 가깝더라고요. 예, 위치가 좋고 그래서 아마 포레나는 지금 이제 또 첫 번째로 거의 이제 화양주변에서는 조정구에 해제된 다음에 첫 분양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해제되고 첫 분양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원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있고 사전 청약만 지금 한 10,000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건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네, 실적을 쌓으려고 주주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적어도 이제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분이 그 정도 있다는 분 사항인 거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분양가는 만만치 않던데. 네, 근데 뭐 이제 요새 분양가가 그 이하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축비 때문에 네.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미분양 낮더라도 그 건축비를 낮추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대강 로제비앙하고 네, 대방 디에트 사전 청약 그 잔여 물량 네네, 다음 주인가요? 네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도 사람들 아까 전화 받으신 것 네, 같은데 받으셨어요. 어떤 그거.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뭐 두 중에 어디가 더 좋냐? 어디가 좋다고 보세요? 저는 그 대방 디에트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아까 그렇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치는 대방이 좀 난 것 같고요. 근데 수변천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대방은 지금 이번에 277세대 분양을 해요. 그렇죠. 본청량이라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저기는 1200세대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당첨 확률은 대강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대강? 예, 대강. 아, 당첨 확률을 많이 하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많이 하니까.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브랜드라든가 입지는 아무래도 대방 디에트가 좀 낮고.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네, 대강. 거기 글쎄요. 거의 뭐 분양가도 좀 차이 나요. 어디가 더 높아요? 대방이 높습니다. 한 3, 4천 높습니다. 아, 대방 디에트가? 예, 예. 아, 그럼 저기 대강 로제뱅이 좀 싼 거네요. 네네. 지금 뭐 가격이 이렇게 틀긴 하지만 비슷한 걸로 봤을 때 84A 저희 뭐 일반 판상형 그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네. 대광이 5억 1,500만 원 이상 선이고요. 네네. 얘네는 5억 5천 정도, 대방은 5억 5천 정도. 아, 대방이 조금 가격이 비싸고. 예, 입지가 그렇게 있으니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아무튼 뭐 통장을 뭐 가점이 높은 통장을 쓰기 좀 아깝고 네. 지금 분위기는 네. 전국적으로 네. 일단 뭐 미분양이 나오면 네. 주주하려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고. 네. 아, 모르겠어요. 대방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대방하고 대강은 그렇게 미분양까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화양보다는 입지가 훨씬 좋기 그렇죠. 때문에 화양이 다 뭐 줍집이 잘 된다면 네. 당연히 이쪽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여기는 그러니까 미분양은 아니고 미계약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들어왔는데 좀 내가 이제 동호수가 안 좋다 그래서 계약 안 하는 건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줍집이 좋은 게 네. 내가 동호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분양 혜택도 많고. 이런 정도가 되면 좋은 건 잘 안 나와요. 아, 그렇겠죠. 예, 네. 안 좋은 것만 계약을 안 하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 아무튼 뭐 네, 알 수가 없지만 항상 그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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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2년 전, 3년 전에 네, 그 저쪽에 뭐였죠? 호반 네, 서밋 같은 경우를 그 미분양 났을 때 줍줍한 사람들이 네, 그때 싸게 분양받고 엄청 올랐을 때 다들 부러워했는데 그렇죠, 다시 그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남들 안 살 때 예, 일단 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들과 좀 반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용기죠. 예, 뭐 다 오를 때는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 따라가는 거고. 맞아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하락이 언제까지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배짱이 부분이고. 있어야 돼요, 배짱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케이스로 현금이. 예. 근데 뭐 사실 돈 없는 그 서민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와도 그렇죠. 겁이 예. 나는 거죠, 사실. 예, 맞아요. 결국 이제 그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줍줍을 해서 네. 김선영 위에 또 웃는 그렇죠. 반복이 계속 네. 반복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하락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 유튜브에서도 뭐 5년, 7년 막 이렇게 하는 거 1년 이렇게 하는 요즘 분들 뭐 계시는데. 완전히 뭐 이게 예. 그 얘기한 거 보면은 최악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항상 오를 때는 네네. 계속 오른다 그러고 떨어질 때는 또 계속 떨어진다 그러고. 예. 근데 글쎄요, 이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 올라와 있어서 예, 그래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분양 하겠지만 네. 뭐 이렇게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네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까지 갈 것 같지 않고 그렇죠. 화양지구가 지금 뭐 선착순으로 완판이 되는 예. 거 보면 그래도 거기도 할인 분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내 집 한 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좋은 그 그렇죠. 수익을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뭐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상이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지만 뭐 물가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을 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 예. 맞아요. 한 5년 후에 예. 10년 후에 반드시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굉장히 깊은 수렁에 그렇죠. 빠졌을 때 다들 이제 멘붕이 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다주택자라든가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실소유자라든가 1주택자는 그냥 안 좋을 때 차라리 좋은 걸 하나 잡으셔갖고 오래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 남들 안 할 때 예. 같으면 근데 오히려 무주택자 분이 항상 더 못해요. 그런 거 보시면 못하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거의 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예, 맞습니다. 투자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시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터널에 한 3분의 2 지점을 지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더 이상 안 좋아질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더 이상 금리를 올렸다가는 이제 나라가 이제 부도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내년 한 상반기 정도부터는 이제 그 금리가 가라앉으면서 네. 조정을 받으면서 네. 살아나지 않겠냐라는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론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장이 좀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지금의 상황이 내년을 내년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예측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 맞아요. 아니니까 예, 해외발이에요. 다 글로벌적인 대외적인 요청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맞아요. 금리 환율 두 가지 문제죠. 가장 크게 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따라 다른 건데 사실 오히려 막 그 피크치를 찍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피크치를 찍고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거는 보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어느 쪽을 얼마나 더 오를지 더 모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게 만료가 되는 거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금융기관이라든가 건축기관에 지금 엄청나게 뭐 레고랜드세 때문에 그렇고 흥국생명도 그렇고 얼어있죠. 그래서 많이 얼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건 풀긴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지금 타격이 경제적으로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IMF 겪어봤고 리먼 사태 겪어봤지만 네. 세 번째거든요. 네네. 근데 이 조정이 그렇게 뭐 몇십 년 가지는 않아요. 보통 한 네네. 1, 2년 안에 끝나고 맞아요. 결국 네. 이제 반등이 오는데 네. 결국 항상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네. 내부적인 국내 문제가 아니라 네네. 해외발 문제가 맞습니다. 항상 터지거든요. 네. 이번 똑같이 이제 해외발 금리 인상인데 네. 글쎄요, 뭐 판단 잘 하셔야겠지만 네. 저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뭐 급격하게 집이 오른 것도 원치 않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것도 원치 않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맞죠, 게 제 맞죠. 생각이고 이 중개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가 되려면 이게 안정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뭐 맞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하게 되면 네. 급등하면 또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거래 안 되고 또 네. 급락하면 또 매매가 안 되고 네. 이게 참 중간이 좋은데 좀 맞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이 제일 힘들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개사분들은. 네. 그래 오늘 저 긴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뭐 건승하시기 바라고 네네. 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터널에 거의 한 3분의 2 지점을 지난 것 같다. 네.
뭐 동트기에는 한 3-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좋았을 때 기회를 잡는 거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쪽 평택이나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오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아는 제가 한도에서 자막으로 그 네. 명함 그 띄워드릴 네네. 테니까 네네. 전화 상담이든가 뭐 네네. 평택에 이분이 이제 이 소장 윤 소장님께서는 네. 토지도 하시고 상가도 하시고 네. 뭐 아파트 당연히 하시고 네. 전반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네네. 토지 가시는 분들, 상가 그렇죠, 가시는 그렇죠. 분들 다 문의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아파트는 예.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단 뭐 1부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네네. 2부에서는 이제 그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창업 네. 관련해서 네. 어떻게 하셨는지 그 네. 경험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